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여러 차례 선거 기간 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에 타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밝힌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하고 있다. 김문기를 알았다. 2015년 1월 김문기 씨가 동행했던 호주 출장을 언급했습니다. 위에 김문기 씨 말고 다른 사람을 올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본인이. 그랬더니 안면이 없어 부담이 됐던 듯 정진사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편한 사람 데리고 오라. KBS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좀 편한 사람 데리고 오라 해서 안면이 있는 김문기 씨로 생각돼서 자기가 바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 나, 김문기 씨 3명이 골프를 쳤다. 캐디가 없었다. 그래서 같이 카트를 타고 다녀야 했고 5시간 동안 내내 같이 얘기하고 카트를 몰아준 게 김문기 팀장이다 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를 리 없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유동규 전 본부장은 털어놨습니다. 자,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 시장이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아냐? 라고 얘기했던,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5시간 내내 직접 카트 몰고 3명이서 이야기하고 그 전부터도 알았고 모를 리 없는 사람이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진실일까요? 고인이 된 김문기 씨의 딸과의 통화 속에선 그 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왜 어째서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딸에게 전화하는 고 김문기 씨의 이 전화 녹음은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딸에 대해서 애틋하고 다정한 딸바보 같은 아빠의 목소리. 그리고 그 딸과의 사적인 통화에서도 이재명 시장을 시장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골프 쳤다. 굉장히 시장님하고 골프 쳐서 매우 좋아했었던 느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울분을 토하는 아들의 유가족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수사모 베테랑이시잖아요. 누구 말이 진실로 보이십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도 해요. 카트도 운전해줬고 김문기 씨가 안면이 없는 다른 사람 말고라고 해서 김문기 씨를 올렸다. 뭐 이런 얘기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얘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사실 이제 성남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김문기 씨하고 같이 뭐 선거도 치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카트 타고 호주 가가지고 호주 가서 카트 타고 골프 치고 이런 걸 또 떠나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직접 뭐 결제도 받고. 그럼 이렇게 수없이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을 몰랐다. 이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해외를 가잖아요. 근데 해외를 가는데 호주 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이상 같이 있었어요. 그럼 비행기에서 같이 있겠죠. 예. 밥 먹을 때 같이 먹죠. 그다음에 골프 치러 갔어요. 근데 뭐 몇 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팀에서 같은 카트를 타고 같이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또 카트 운전도 김문기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랐다.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유동규 씨의 여러 가지 진술들,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 같이 뭐 400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동규 씨의 말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를 들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400표밖에 안 된다. 환지보다는 뭐 수용 이런 말은 그냥 소설가가 아닌 이상
스토리 작가가 아닌 이상은 지어내기 어려운 얘기예요. 더군다나 호주 간 얘기를 할지, 호주 가서 김문기 씨를 데려가는 이러한 연유를 할지 이런 것들은 천재적인 작가가 아니면 지어내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걸 만약에 지어냈다면 그렇죠. 반열이 천재적인 작가 반열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유동규 씨 말 중에서 물론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법정에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판사는 거의 다 믿을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또 상황이 맞아요. 그러면 유동규 씨 진술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400표 얘기했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해야지 원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400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진술은 무지무지 중요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민간인에게 수익을 몰아갔다는 것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진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진술의 의미도 있다. 그렇죠. 환지 방식의 수용이냐, 사실 수용을 하게 되면요, 이 수용 감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산가액보다도 더 밑에서 수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하면 피해는 보지 않아요. 안 내요. 왜냐하면 현지 시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환지를 땅으로 대신 주기 때문에. 그리고 원주민들은 수용이냐 환지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원주민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야, 환지는 안 되고 수용해. 이 말 자체가 유동규 본부장의 진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대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를 했던지 아니면 정진상 씨를 통해서 관여했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진술 자체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김소영 교수님, 여기서 정진상 실장이 등장하잖아요. 이 김문기 씨와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뭐 조직생활 해보셨겠지만 시장을 모시고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는 굉장히 큰 행사, 밑에 있는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른 사람을 원래 올렸다. 3명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안면이 없어서 좀 불편해한다라고 정진상 실장이 등장을 해서 이른바 결제를 안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안면이 있는 김문기 팀장을 올려서 해외 출장을 같이 가게 됐다라는 이 대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원래 모르는 사람을 올렸더니만 정진상이 이 사람을 잘 몰라서 시장님 불편해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데려와라. 그렇다는 건 김문기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런 출장을 갈 때는 좀 장이 편하게 생각할 사람들, 그렇죠. 멤버 구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멤버 구성, 이 일과 별개로 조직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식사자리나 뭐 술자리나 그 멤버 구성, 시기적절한 멤버 구성을 잘하는 분들이 조직에서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무관한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지만 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코디네이팅. 가장 시장님을 잘 모시고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팀을 짜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김문기 씨가 그 출장에 차출이 안 됐다가 뒤늦게 차출이 돼가지고 그 출장을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골프도 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김문기 씨 저렇게 시장님 존경한다고 가족들하고 저렇게 영상통화까지 했고 갔다 와서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가 김문기 씨로 바뀌어요. 그래서 김문기 씨가 그 뒤로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보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김문기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회유를 한 정황이 있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부인했지만 그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 측과 논의하고 왔다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런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한 정황 속에서도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니 정말 얼마나 비정하고 혼자 그러니까 다 사실로 물론 드러나야겠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만 자기를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